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시가 3번, 4번, 5번까지 오늘 이어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갈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갈래와 같이 해서 비교해서 내용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 할 갈래는 시조입니다. 시조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시조라는 이 갈래의 뜻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뜻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요게 시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고려 말부터입니다. 고려 말에 이제 창작이 되기 시작했고요. 언제까지?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언제까지? 자, 지금 현재까지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조를 고전, 고전 시조,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시조가 현대 시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잖아요. 그럼 기본 형식이 무엇이냐? 3장, 6구, 45자, 내외. 자, 그래서 3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줄 해서 하나는 초장, 가운데 중장, 마지막 종장. 자, 이렇게 3장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걸 반 끊으면 6개가 나오죠? 이게 6구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한 줄에 우리가 끊어 읽는 부분을 음보라고 하는데 한 줄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시조는 사음보의 율격을 갖습니다. 이 안에 글자 수는 3, 4 혹은 4, 4의 글자 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3, 4조 혹은 4, 4조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운율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운율은 사음보에 3, 4조 또는 4, 4조 이렇게 됩니다. 자, 글자 수를 보면 45자 내외거든요. 45자가 조금 안 돼도 되고 45자가 조금 넘어도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 그 민족의 좀 유연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많이 풀어져 있어요.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자, 그런데 시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이 시조가 조선 때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 전기와 후기의 모습이 달라요. 그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처음 살펴볼 이제 전기의 모습을 먼저 보면,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볼게요. 조선 전기 때는 주로 양반들, 사대부들, 그리고 거기에 중기와 가까워지면 이제 플러스 기생들. 그럼 양반들은 어떤 걸 많이 지었냐면 이렇게 세 줄짜리 요 간단한 이제 단시조, 평시조라고 하죠. 평시조를 많이 지었고요. 중기와 가까워지면 이제 평시조를 하나의 연처럼 생각해서 줄줄이 이어서 얘기하는 이제 연시조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양반들이니까 유교적인 이게 조선이잖아요. 유교적인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충, 효, 학문 그리고 거기에 자연친화 같은 유교적인 관념에 대한 주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큰 전쟁을 2번 겪고 나서 후기에 넘어가면 야, 우리도 할 말 많거든 해서 평민들이 작품 활동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이 길어집니다. 가운데 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길래? 별거 없어요. 그냥 나의 생활상
나 요렇게 살아요. 어떤 사설시조는요, 아침 먹고, 동네 뒷산 가서 나무를 좀 하다가 점심 도시락 먹고 잠깐 졸다가 저녁 때쯤 돼서 휘파람 불면서 내려왔어요. 이게 다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상을 보여주거나 또는 사랑 얘기가 많아요. 평민들 얘기니까 사랑 얘기 이거를 좀 대놓고 하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할 말 많아 하고 일어났잖아. 그 이유가 있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양반들, 그 사대부들, 지배층들을 풍자하거나 나 먹고 살기 힘들어 하지만 이겨낼 거다라는 해학적인 부분들이 나와. 그래서 풍자와 해학이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보죠. 자, 1번 양반들에서 플러스 평민들. 네, 작자층이 확대됐다는 거.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이 이제 주로였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평민들까지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작자층이 확대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시조, 평시조에서 연시조, 그리고 사설시조까지 갈래가 다양해졌다. 또는 중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형식이 장형화됐다. 길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또 다양해졌죠. 주제가 다양화된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갔을 때의 모습이 좀 다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3, 4, 5에 해당하는 시조들이 평시조도 있고 연시조도 있고 사설시조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장 6구 45장 내외라고 해서 융통성이 있지만은 꼭 지켜줘야 하는 부분은 있어요. 평시조든 연시조든 사설시조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시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그러니까 세 글자로 고정해야 합니다. 여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 살펴보세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다 마지막 줄의 첫 번째는 세 글자가 나올 겁니다. 대신 이 부분 한 5글자, 6글자 여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음보 끊어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3, 4조, 4, 4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 대신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3번 먼저 볼 건데요. 사실은 4번, 5번 보고 그 다음에 3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갈래로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연시조 자체가 이제 평시조를 그냥 쭉 연결을 해놓은 거니까 제가 오늘은 3, 4, 5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월곡답가 볼게요. 자, 3번의 월곡답가입니다. 쭉 연결돼 있죠. 지금 보시면 제1수, 제4수, 제5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평시조 묶인 거, 연시조의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원래 1연, 2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조들은 그냥 1수, 2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1수, 4수 이렇게 써 있다는 건 갈래가 연시조구나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월곡 답가.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친구인데요. 친구가 죽어서 그 월곡이라는 친구에게 답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월곡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이라는 정서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뭐 월곡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가 있다면 그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1수부터 내용 볼게요. 우리가 고전 시가가 어려운 건 읽는 것 때문이거든요. 읽는 것만 잘 하시면 내용이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읽기에 주의하셔야 해요. 자, 옛사람, 지금사람, 이목구비, 갖것만은. 그러니까 옛사람은 대부분 성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하고 지금 우리 같은 사람 하고 이목구비는 같다. 아니 눈, 코, 입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옛사람 성현을 그리워하는가? 그리워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랑 같이 했어야 돼? 월곡이랑 같이 했어야 돼. 근데 월곡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벗이 그립다. 이 옛사람이 성현이기도 하지만 월곡이 없어서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요. 월곡에 대한 그리움.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의 옛사람은 성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옛사람은 어떤 의미냐? 성현처럼 따를 만한 사람, 혹은 죽어서 옛날 사람이 된 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이 그가 월곡인 거죠. 이 옛사람 그가 월곡입니다. 그래서 이 월곡에 대한 그리움 표현한 부분이 일수. 자, 만약에 이 옛사람처럼 인품을 월곡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예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수에서는 나 혼자 옛날 성현을 그리워하는 상황에 대해서 월곡에 대한 그리움을 연결하시고, 종장의 옛사람은 만약에 월곡이 옛사람의 인품을 지녔다라는 뜻이라면 예찬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수로 가서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배군으로 장을 두르고. 자, 여기서 대국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두르고 흰 구름으로 장막을 둘러서 초옥 3간, 초가집 3칸에 숨어 계신 저 네 번님. 네 번님, 월곡은요, 숨어 지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옥 3간에 숨어 계신 네 번님에서는 월곡은 어떻게 지냈다? 네, 자연에 은거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월곡의 특징, 뭐 성격이라고 한다면 소박하다, 초가집 지었으니까 소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흉중에 마음에 진념이 없으니 나쁜 뜻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여기서의 그는 월곡을 얘기하죠. 그럼 월곡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아서. 사랑하는 이유는 나쁜 마음이 없어서. 이 나쁜 마음이 없다는 건 대부분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자연에 응거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응거하고 소박하고 욕심 없는 이 월곡에 대해서 여기서도 다시 예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둘렀다라고 한 이 초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자연에 응거한 월곡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여기 세상, 속세와 단절, 혹은 속세에 대한 거부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월곡은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월곡이에요. 월곡이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속세와 단절하여 자연에 응거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자, 그럼 오수로 가볼까요? 번님 사는 땅, 월곡이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어디래요? 내 친구가 사는 곳이 어디요? 용추동 밖이고 구름다리 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추동은 어떤 곳이에요? 진짜 있는 동이에요. 근데 그것 바깥이에요. 그럼 용추동과 용추동 밖이 다른 거야. 거기다가 구름, 다리 위입니다. 요런 부분에서 월곡 죽었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 물리적인 거리감, 화자와 벗의 거리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리적 거리감도 있겠지만 이건 정서적인 거리감일 수도 있다. 왜냐면 죽었으니까 내 친구가.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그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자, 친구에게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다. 이 거리감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꿈입니다. 이 꿈. 꿈에만 다녀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거리감을 잠깐 깨기 전까지 이 잠깐 해소할 수 있는 거. 자, 꿈을 통해 일시적 해소를 한다. 현실에서는 찾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꿈은 일시적인 해소인 것이지 근원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꿈을 통해서는 살짝 볼 수 있대요. 자, 그럼 오수까지 했고요. 내려갑니다.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자, 산은 첩첩, 산중 이렇게 들어봤죠. 첩첩 계속 쌓여져 있고 구름은 잦았다. 구름이 자꾸 껴요. 그래서 고인의 집터, 고인이라고 이제 나오네요. 돌아가신 분이죠. 친구 월곡이 있던 집터가 바로 바라봐도 볼 수가 없다. 봐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과 구름은 내가 친구의 집터를 보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장애물입니다.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길을 알아뒀다. 친구의 집터로 갈 수 있는 길, 사실 그 길은 아까 얘기했죠. 현실에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꿈에 간다는 거죠. 이 길이 바로 꿈입니다. 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꿈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 그리움, 답답함의 표현입니다.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 자, 요 부분은요. 그 밑에 나오죠. 한나라 때 뭐 이렇게 나오잖아. 다시 뭐라고 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고사인용이구나.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보구나. 넷이 갈 것인가? 뭐 하러 넷이 가냐? 따라올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여기서 우리 둘이 화자와 월곡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보도 듣도 보도 마옵시다. 자,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속세에 대한 일들이죠. 듣지도 보지도 말자라는 말은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은거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가옵시다 마옵시다 청유형을 사용하고 있죠. 청유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권유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유는 화자의 소망,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의지가 있어요?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바람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처럼 나도 자연에 응거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친구를 떠올리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앞에 나와 있던 창기파랑가와 제망매가도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자, 이 작품은 전체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였고요. 우리가 오늘은 일부만 살펴봤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바로 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볼게요. 자, 넘어가서 자, 고전시가 4번 시조 보겠습니다. 자,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자, 집방석을 내지 마라 하지 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거부. 그 집방석은 부정. 그럼 낙엽엔들 못 앉으랴 했던 이유는 낙엽은 긍정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솔불 거부 부정. 달이 돋으니까 켜지 않아도 된대요. 아이야 박주 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자,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집방석과 솔불 왜 거부한 것이냐? 화자는 이런 것들보다 낙엽이 좋고 달이 좋은 거야. 집방석은 집으로 방석을 만든 거예요. 누가? 사람이 일부러 만든 거죠. 솔불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에 불을 붙여야 돼. 누가? 인간, 내가. 자, 그러니까 집방석과 솔불을 거부했던 이유는 이건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야. 인공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낙엽과 달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게 그냥 자연적인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인공적인 것은 거부하고 자연적인 소재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은 왜? 어제 진달 돋아온다. 다시 사라져도 다시 생겨요. 네, 순환, 자연의 순환. 이건 곧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자, 아이야. 네, 청자죠. 누굴 불렀죠? 부르면 네, 도노법이라고 했어요. 자,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하지 말고 내어라 괜찮아 라는 얘기예요. 자, 박주산채라는 것은 이제 소박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소박한 음식 뭐 대유법이겠죠. 없다 하지 말고 내어라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안 좋고 좋지 않은 술, 산나물 이런 거라도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안빈낙도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안빈낙도의 마음을 또 볼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소박한 음식에 이 술이 들어가잖아요. 양반들이 술 얘기할 때 우리는 곧 요거 얘기하죠. 풍류, 요 단어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과 풍류가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 친화 그리고 풍류 이렇게 볼게요. 자연 친화 그리고 풍류. 근데 대조되는 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럼 나시조로 가보겠습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잔잡아 권한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자, 청초 풀은 풀이에요. 풀 우거진 고래 자는 것이냐 누워 있는 것이냐. 자, 누구한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 청초가 우거진 곳은 어디냐? 네,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자는 거냐 아니면 누워 있는 거냐.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자, 홍안 무슨 뜻이냐면 불그스름한 볼, 얼굴.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뭐 혹은 젊은 이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여자를 뜻해요. 자, 그리고 백골이 묻혔다라는 것은 이제 하얀 뼈만 묻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무덤이라는 의미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쁜 여자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어디 갑자기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냐. 참 인생
무상이다 이런 뜻이죠. 인생 무상. 잔 잡아 권할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그라는 글자만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잔 잡아 권할 이가 없으니 그 사실이 슬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슬프다는 거지. 대상이 없다라는 거. 대상의 부재가 슬프다는 거예요. 사람이 슬픈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없는 것이 슬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황진이래요. 황진이. 그 작가가 임재라는 작가가 황진이가 좀 유명하고 이제 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황진이 찾아왔는데 황진이가 곳에 죽은 거죠. 그래서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홍안과 백골 사이에 지금 대조되는 게 보이는데 의미 대조뿐만 아니라 홍색과 백색의 색채 대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헷갈리지 마시고요. 인생, 무상, 또 슬퍼해주고 있죠.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애도라는 부분에서 우리 앞에 나왔던 죽은 사람에 관련된 작품들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 갈까요? 간단하죠? 자, 다음 작품입니다. 자, 곡구롱 우는 소리에 이 곡구롱은 꾀꼬리가 우는 소리의 한자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곡구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꾀꼬리 우는 소리까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꾀꼬리 우는 소리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는 그냥 꾀꼬리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새 자체로만 보시면 돼요. 우는 소리라고 뒤에 나와 있으니까 곡구롱은 그냥 꾀꼬리라고만 볼게요. 그러면 우는 소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청각적 심상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낮잠에서 깨어납니다. 화자가 낮잠을 잔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삶에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죠. 자, 일어나 보니까 작은 아들 글 읽고 며느라기 배짜고 어린 손자는 꽃놀이. 거기에 네 번째 아내는 술을 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가족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열거. 뭐 해요?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마침, 마초와는 이제 마침. 지엄이가 술 걸으면서 맛보라고 하더라. 여보, 술 걸렀으니까 한번 맛보세요. 이런 얘기죠. 부부간의 정까지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분위기가 좀 평화롭고요. 여유롭고요. 좀 한가하고요. 일상의 여유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지금 중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 작품은 앞에 나왔던 두 작품과 좀 다르게 이 작품은 사설시조가 되겠습니다. 중장이 길어요. 자, 열거는 중장이 길어지는 사설시조에서 잘 나오는 표현법입니다. 중장이 길어져야 하기 때문에 열거를 사용을 하고 혹은 음성상징어를 다양하게 쓰거나 하는 방법들 이게 사설시조에서 많이 보일 거예요. 자, 자기 본분에 충실한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중장이 길어졌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가정의 화목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죠. 사설시조가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사설시조가 생기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니? 라고 했을 때 생활상이 제일 많다. 생활상,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풍자, 해악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작품도
사설시조의 특징, 생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담아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설시조의 모습을 좀 봤는데요. 자,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으로 넘어가서 시조 4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슉슉 넘어갑니다. 자, 5번 시조 4개 남았어요. 자, 사랑이 거짓말이. 사랑이 거짓말이. 임날 사랑 거짓말이. 자, 했던 말을 또 해요. 자, 사랑이 거짓말이.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번 더 반복하고 여기도 또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앞말이 좀 길어지죠. 이게 점층적 반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걸 우리 현대시 얘기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거짓말이야? 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꿈에 와서 본다는 말이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야. 자, 뵌다. 자, 요것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죠. 요 뵌다.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번. 만약에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누가 본 거예요? 주체는 이미죠. 이미 꿈에 와서 누구? 나를 본 거죠. 객체인 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일까요?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배우리. 나는 자지를 못했는데 그럼 꿈을 못 꿨는데 님이 어떻게 날 봤겠어요. 자, 꿈에서 보자 그랬잖아요. 꿈에서 본다. 그죠? 그러면 꿈이 임을 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해. 그러면 임을 보기 위한 수단인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해요, 우선. 자, 그래서 꿈을 꾸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화자는 이 전제 조건을 충족했나요? 아니요. 전제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되질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았다라고 님이 나한테 말하면 그건 님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꿈을 못 꿨는데? 자, 두 번째, 만약에 보자 혹은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꿈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나는 잠을 못 잤어요. 꿈을 못 꿨어요. 그래서 어떻다? 우리 꿈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자, 화자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꿈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꿈에서 보자라는 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이것도 역시 거짓 약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임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으로 해석하든 2번으로 해석하든 결국 임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님을 그래서 탓하고 있는 건가? 찡찡대는 거죠. 그냥 투닥투닥 찡찡대는 거죠. 꿈을 못 꿔가지고 님을 못 봤잖아. 오빠 거짓말이야. 뭐 이런 말인 거지. 지금 작가가 김상용 씨라 오빠라는 건 아니겠지만 네. 자, 우선 꿈에서 보자 그랬는데 못 봐서 어떻다? 안타깝다. 그럼 꿈에서 보고 싶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말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 자, 근데 잠을 못 자는 거 우리 사자성어 얘기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잠을 못 잔다. 전전, 반측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나 시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님이 헤어심에 해다, 기본형 해다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생각하심에 나는 전혀 완전 100%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마음을 누구에게 옮기신 것인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변했대요. 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미다. 미다는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으면 이다지도 서럽겠니? 네, 서리법.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100%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내용이네요.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서럽다. 너무너무 믿었는데 신뢰를 했죠. 완전 믿었다. 나는 님에 대한 그 100% 신뢰였어요. 그런데 변심을 했죠. 그럼 뭐야? 배신인 거죠. 배신.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서럽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다로 넘어가 볼게요. 님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남은군.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나만 혼자야 외롭겠죠? 그래서 뭐 독수공방이라는 단어도 자주 씁니다. 전전불매하고 이거 앞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전전반측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잠을 못 자요. 뒤척뒤척하고 임둔임을 생각하는가. 임둔임 막장이죠. 임을 이미 두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냐? 임자가 있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안 될 인연이지. 임자가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내 먼저 쉬어서 이건 죽어서 이런 뜻이에요. 죽어서 네가 나를 그리워하리라. 그리워하게 하리라. 그리워하게 하리라. 근데 이게 진짜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님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 왜? 님이 지금 임자가 따로 있으니까 내 생각을 전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움이라는 표현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라로 넘어가는데 라는 지금 딱 봐도 중장이 길죠. 네, 중장이 길어지는 라가 이제 사설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선 라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나다 작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가나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으면 보통 평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자 김상용, 작자 송시열, 그리고 작자 송이 있는데 또 다는 이제 송이라는 건 이 기녀니까. 그럼 임둔임은 아마 다른 남자. 그래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겠구나. 이건 기녀의 사랑이구나.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와 나의 그 김상용과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임을 임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가 처음에 양반들이 주로 평시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유교적인 사상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충, 효, 학문, 자연, 친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양반들이 사랑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단순히 사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임을 임금으로 해석을 해서 충성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역사적인 부분과 같이 해서 배경 지식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보기가 나올 거예요. 그 역사적인 걸 같이 봐야 해석이 가능하다면 보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 같은 경우 임을 임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 투정하는 듯한 어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임금에 대한 뭐 투정, 나도 좀 봐달라 뭐 이런 마음이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송시열 요 작품은 노론이었거든요. 송시열이. 그래서 마음이 이제 변한 거잖아요. 임금의 총애가 노론을 좋아하셨었는데 내가 속한 노론을 좋아하셨었는데 마음이 바뀌셨다. 뭐 이런 마음을 이제 노래한 것이다.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보기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자, 못 와요. 누가? 이미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님이 못 오는 상황이니까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 임의 부재의 상황이죠. 그래서 화자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 안 오는 것인지 마음이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기다림을 하고 있겠죠.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짐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괴를 놓고 괴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고고고가 보이죠? 고고고고고고. 자, 그래서 이 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열거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요. 성을 쌓고 해놓고 이 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담 쌓고 그 다음에 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고 집을 짓고의 집, 뒤주 놓고의 뒤주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고요. 괴를 놓고의 괴. 자, 했던 말을 또 해요. 그래서 곧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연쇄법이에요. 연쇄법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성 안에 담, 담 안에 집, 집 안에 뒤주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보이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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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좁아진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이 작품은 범위가 줄어들어요. 이걸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점강법. 자, 그 괴 안에 너를 결박까지 했어. 꽁꽁 묶어서 넣고 거기다 플러스 쌍배몽 외걸쇠의 용거목 자물쇠로 깊이 깊이 잠갔더냐. 자, 꽁꽁 묶어서 괴 안에다가 넣어놓고 거기다가 자물쇠까지 꽁꽁 잠가놓은 거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추측이죠. 이렇게 네가 잠겨져 있는 자물쇠를 못 풀어서 그 안에 결박이 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니면 네가 어찌 그렇게 안 올 수 있니? 뭐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아니면 자, 요런 일 아니면 넌 나한테 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을 해야 과장을 해놓고 이거 아니면 네가 나한테 오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원망의 마음이죠. 나를 보러 오지 않는 야속한 임에 대한 원망입니다. 한 달이 30일이에요. 근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어요? 원망.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근데 대부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뭐 화장실 갈 시간에 연락이라도 하지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어? 이렇게 막 싸우잖아.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랑 얘기입니다. 야속한 님에 대한 원망. 지금은 연락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 기다림에 대한 표현이 아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거법, 연쇄법, 점강법의
과장법까지. 자, 그래서 이 중장을 쭉 길어지게 하면 만약에 낭송할 때 어떤 느낌인가요?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사음보 들어갔다가 중장이 되면 이 사음보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음보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빨라지게 돼요. 더군다나 연쇄법에 열거법을 썼잖아요. 열거법을 쓰면서 반복이 들어가면 호흡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중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호흡이 빨라져서 래퍼처럼 아마 들릴 거예요. 이게 해학적인 말투가 생성이 됩니다. 사설시조의 특징으로 해학과 풍자를 얘기했었는데 이 중장이 길어지는 것에서도 해학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해학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날 보러 오지 않는 원망, 이 부정적인 상황을 중장을 길게 호흡을 빠르게 하면서 해학적인 말투로 웃음을 유발하게 되고 이 상황을 웃어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해학적이다라는 말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를 우리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 더 연결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시조 살펴봤습니다. 3, 4, 5번을 한꺼번에 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